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유부녀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가 제 남편과 저의 어머니의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인연을 알게 되어서 신기한 마음에 보내봅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먼저 저와 남편의 첫 만남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의 영향으로 미술을 전공해서 지금은 대형 미술학원의 선생님이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연령 상관없이 외부 강연도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제 분야에서 꽤 이름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평소처럼 주말에 강의를 갔을 때였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미술 분야를 소개하는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디자인 분야의 강사로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남편은 회화 전문 강사로 자리를 채웠죠. 분야별 강연이 모두 끝나고 조각, 건축, 공예 등 모든 분야의 강사들이 함께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보러 온 학생들 중에는 진로를 확실히 정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기에 보통 분야에 대한 질문이나 진로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학생이 저에게 디자인과가 취업적으로 비전이 가장 큰 분야인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다른 전공 강사진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껄끄러웠지만 최대한 다른 강사분들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도록 둘러 말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예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회화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건축, 디자인 등 미술의 분야는 너무 다양하고 정말 넓으니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진로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업은 디자인이 가장 잘 된다는 거죠. 취업이 잘 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적용하고 있는 분야니까요. 그때 저랑 반대인 제일 끝쪽에서 앉아있던 남자가 비웃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인 회화 분야의 선생님이었죠. 크지 않은 소리였는데 주변이 조용해서인지 그 소리가 너무 정확하게 들려서 강사들과 학생들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기분 나쁘게 웃더라고요. 순간 욱했지만 보는 눈이 많아서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다 끝나고 저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일부러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드러냈는데도 씩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까 왜 웃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웃겨서요. 웃겨요? 뭐가요? 디자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술의 근본은 회화 아닌가요? 근본이요? 이 사람 고리타분한 얘기하네. 강사면 다양한 분야를 받아들여야지. 그건 고집 아닌가요? 고집? 맞는 말을 하는 건데 고집이요? 디자인도 어쨌든 미술의 기초인 회화에서 파생된 게 아닌가요? 디자인을 누가 연필에 종이 들고 배웁니까? 지금 이러시는 거 순수 미술하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질투심으로만 생각되는데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 더 이상 상종하기 싫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씩씩대는 게 뒤통수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인연이란 게 이상하기도 하지. 남편과 저는 머지않아 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요. 남편이 저희 학원 선생님으로 오게 된 거죠. 남편 환영회를 하던 회식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번에 저희 학원 회화 선생님으로 오게 되신 김준우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젊은 남자 선생님이라 그런지 여자 선생님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박수 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듣지 못했겠지만 저는 구석에서 열심히 콧방귀를 껴주었죠. 남편은 저와 다퉜을 때와는 다르게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일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역시 소문대로 유명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낯익은 얼굴도 보이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며 저를 흘끗 쳐다보자 옆에 있던 여자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솜씨, 준우씨랑 아는 사이야? 친해? 아니요, 그냥 강연 때 한번 봤어요. 우와, 진짜?
준우 씨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대학 다닐 때부터 유명했다던데. 지금도 회화과 과대 오빠로 불리잖아. 에이, 잘생겨요? 에휴, 모르겠는데. 그리고 과대요? 저 성격이 어떻게 과대를? 응? 다솜 씨, 뭐라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싸가지가 과대를 했나 싶어서 가식적인 웃음을 하며 술을 받아먹는 남편을 쳐다보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자 정색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술이나 먹자 하고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날 빈속에 너무 달렸는지 금방 취해버려서 필름이 끊겨버린 겁니다. 기억이 중간중간 났다가 안 났다가 하는데 분명 기억나는 건 제가 남편과 디자인과 회화에 대해서 100분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남편도 엄청 취해 보였어요. 첫 회식이라고 옆에서 주는 술을 다 받아먹었다나. 아무튼 지난 강연날 해소되지 않았던 논쟁을 회식 자리에서 꺼낸 거죠.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말해주기를 남편이랑 무려 1시간이 넘도록 디자인이 어떻고 회화가 어떻고 했다는 겁니다. 얘기하다가 저희의 목소리가 좀 커지길래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깔깔깔 웃으면서 저희 두 사람이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각해지려고 하면 갑자기 또 장난치고 다시 또 심각해지기를 반복해서 선생님들도 그냥 포기했답니다. 그러다 자리가 마무리될 쯤에는 어깨동무하면서 우리 동갑이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말까지 놓기로 했답니다. 집에 갈 때는 준우야 잘 가, 다솜이 갈게 하면서 택시에서 고개 내밀고 인사도 했다는데 동료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이불을 퍽퍽 발로 찼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진상을 떨었나. 앞으로 얼굴 어떻게 보나. 같이 입시반 맡고 있어서 앞으로 맨날 볼 텐데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주말 동안 생각을 해본 결과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보자였습니다. 제가 어색한 건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생각했죠. 그리고 월요일 남편과 학원에서 마주치자마자 제가 일부러 오버하면서 인사를 했고 남편도 뻘쭘해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 회식 때는 제가 우리 말 놓기로 하지 않았나? 쭈뼛대던 남편이 제 말에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말 놓자. 애들 앞에서만 빼고. 그래, 그러자. 그리고 그때는 미안해. 뭐가 미안해? 디자인 무시해서. 아니, 무시하려던 건 아닌데 내가 줄곧 회화만 배워서 쓸데없는 자만심이 있었나 봐. 처음 미술 배울 때 선생님한테 회화가 미술의 기초라고 배웠거든. 내가 너라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날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그렇게 배웠는걸. 그래도 각자의 분야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는 게 미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싶어. 미안하면 다음에 커피나 싸라. 저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매너 있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 마주치고 장난치고 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머지않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다정했고 배려도 잘해주고 장난도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인상이 그렇게 엉망이어도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쯤 남편이 괜히 분위기를 잡으면서 쭈뼛대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프로포즈를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설레발치고 있었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다솜아,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뭔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괜히 장난치지 마라. 진지한 표정이 남편과 안 어울려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일부러 장난스럽게 대답했는데 남편은 전혀 웃질 않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예상 외의 말이었습니다. 나 사실은 부모님이 안 계셔. 남편이 자취를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부모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연락을 주고받은 걸 본 적도 없고 형제도 없는 외동이었고요.
남편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라온 가정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굶고 사는 건 아니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그런 환경이었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외동이었던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부모님과 별다른 추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남편은 지금의 성격과 다르게 어렸을 땐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두운 면이 있어 친구가 없는 조용한 학생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중학생 때 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험 기간이라서 평소보다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었는데 집 앞에서 어머니가 처음 보는 좋은 차에서 내리면서 처음 보는 남자와 다정한 인사를 주고받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외도는 꽤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대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사과를 했지만 아버지께서 이를 받아주시지 않고 계속 화를 내자 아버지의 벌이에 대한 불만을 넘어 인신공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고작 중학생이던 남편은 그 모습을 다 지켜봤고요. 그렇게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어머니께서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15살 때요. 어머니와 이혼하신 아버지는 초반엔 열심히 사시는 듯 보였지만 갈수록 술을 드시는 날이 많았고 나중엔 애꿎은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너도 네 엄마한테 가라 등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상처를 받은 남편은 삐뚤어졌고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다고 합니다.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하면 안 되는 나쁜 짓도 많이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나 몰라라 하셨고 남편은 어린 마음에 날 좀 신경 쓰고 봐줬으면 해서 계속 사고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엉망이었던 남편을 도와준 건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미술 과목을 맡고 계셨는데 어느 날 남편이 대충 종이에 끄적인 수행평가 그림을 보고 단번에 남편의 재능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싫다는 남편을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했죠. 남편이 자주 가던 코인 노래방, 놀이터, 심지어는 집까지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편이 마음을 열지 않자 결국 학생부 주임 선생님한테까지 부탁해서 방과 후에 남편을 붙잡아 두었답니다. 선생님은 남편에게 매일 사물을 하나씩 보여주었고 그걸 다 그려야지 집에 갈 수 있게 했답니다.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빨리 끝내고 가자는 마음으로 매일 그림을 그렸고 이상하게 점점 흥미가 생겨서 못 이기는 척 미술부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께 매일 그림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노력해서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미대를 가게 되었죠. 처음엔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쭈뼛대던 남편이 그 선생님 얘기를 시작하면서 얼굴이 점점 환해지더라고요. 회화가 기초라고 가르치신 선생님이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고집이 있었던 거였고. 그렇지, 워낙 그분을 따르고 존경했으니까. 그때 같이 놀던 애들이 무슨 그림이냐면서 놀려댔거든. 사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때 미술 안 했으면 어쨌나 싶어. 그리고 그때 나 놀리던 애들 어디서 뭐하고 지냈는지도 모른다.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거지. 우리 엄마가 같이 나쁜 짓 하는 건 진짜 친구 아니라더라. 아, 그럼 그 선생님은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 졸업하고 계속 찾아뵙다가 군대 제대하고 갔었는데 다른 학교로 가셨더라고. 연락처도 바뀌셨는지 계속 없는 번호라고 그러고. 아쉽다. 좋은 분이셨을 것 같은데. 그러게, 실력 있는 분이시니까 나중에 작품으로 만날 날이 있겠지. 남편은 조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고민이 되던 타이밍이었죠. 남편이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았으니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다 싶더라고요. 제 가정사를 털어놓을 타이밍이요.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떠벌리고 다닐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친한 친구 외에는 모르는 저의 가정사가 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이던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 있었고 남편과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가끔 나눈 적이 있어서 저는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앞이 안 보이십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7살 때부터 저의 첫 미술 선생님이었고 미술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시고 일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당뇨가 있으셨던 어머니께서 점점 눈이 안 보이시더니 결국 아예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정도는 구분이 가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력을 잃어가셨을 때 어머니는 많이 망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또한 저처럼 평생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라 앞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으셨겠죠. 실제로 죽고 싶다고 말씀도 정말 많이 하셨고 며칠을 굶고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엄마가 실명에 대한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인 데에는 아버지의 노력이 컸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시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앞이 안 보이신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방 근처에도 가보지 않으셨던 분이 어머니를 위해 요리를 하기 시작하셨죠. 서툰 손으로 계란 후라이, 나물 무침 등을 해내며 어머니의 당뇨를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든 현실 때문에 예민하시던 어머니도 점점 마음을 여셨죠. 그리고 두 분은 도시 생활을 모두 정리하시고 서울 외곽의 자연과 어우러진 주택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보일 때 집 구조를 적응시켜줘야 한다며 일사천리로 이사를 준비하셨죠. 지금의 어머니는 앞이 안 보이시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가끔 하시는 농담이 있는데 앞이 보였으면 평생 이런 호사 못 누리고 죽을 뻔했다며 아버지의 보살핌에 만족스러우신 듯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네. 어머니 빨리 뵙고 싶다. 가자. 우리 엄마가 당신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아쉽다. 당신 잘생긴 얼굴 엄마가 못 봐서. 괜찮아. 난 목소리도 잘생겼잖아. 뭐야.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 말 안 했던 거야? 부끄러운 일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 일이잖아. 우리 엄마의 사정이고. 그런 말 하면 괜히 효년에 뭐네 해서 싫더라고. 난 한 것도 없는데. 한 게 없긴 왜 없어. 이렇게 예쁘게 커졌는데. 이건 비밀인데 나 사실 엄마 닮아서 예뻐. 와, 다음 주에 당장 찾아뵐까? 그래, 그러자. 위트 있게 상황을 넘겨주는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그 다음 주에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남편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며 많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긴장한 듯 허둥지둥 되시더라고요. 왔는가? 어서 오게. 오느라 고생했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다솜이 남자친구 김준호입니다. 그래. 다솜이가 엄청 잘생겼다고 하길래 나보다 잘생겼나 궁금했는데 진짜 훤칠하고 잘생겼구만. 아이고, 아닙니다. 아버님이 훨씬 미남이신데요. 허허, 내가 좀 그렇긴 하지? 아버지는 볼까지 발그레해지시며 기분 좋게 웃으셨고 시작이 좋구나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어머니께서는 소파에 앉아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예쁜 원피스까지 꺼내 입고 앉아 계셨죠. 엄마, 저희 왔어요. 다솜이 왔구나. 남자친구도 같이 있어? 네, 제 옆에 있어요. 자기야, 인사해. 우리 엄마야.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인사를 안 하길래 제가 팔로 툭툭 쳤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완전 굳어버린 것처럼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이 안 보이시는 모습을 막상 보니 너무 충격적인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남편은 터벅터벅 조심스럽게 어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단순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느끼는 동정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을 덜덜 떨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이 한마디를 내뱉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잃어버린 부모님이라도 찾은 듯 남편은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저랑 아버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이 해준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요. 설마 그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인 건가? 심장이 쿵쾅댔습니다. 겨우 진정한 남편이 어머니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황스러운 눈치였죠. 남편이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앞이 안 보여서 목소리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르쳤던 학생인가? 저 준우예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맨날 저 붙잡고 그림 그리게 하셨잖아요. 덕분에 저 정신 차리고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었고요. 어머머, 준우? 정말 준우니? 너 준우야, 진짜? 맞아?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남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곧 어머니도 눈가가 빨개지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셨죠. 남편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또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준우야. 선생님이 이런 모습이라서. 그리고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네가 우리 다솜이 남자친구라니. 세상에, 진짜 이게 무슨 인연이니? 선생님, 지금도 옛날이랑 똑같이 아름다우신데요, 뭐. 그러게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미술하고 다솜이도 선생님 따라 미술한 거니까 이건 선생님이 맺어주신 인연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해. 두 사람은 그동안의 근황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5년 만에 만나는 거라고 했는데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은 너무 친해 보였죠. 마치 사이좋은 모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남편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6개월을 채 못 채우시고 시력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셨죠. 결국 20년 넘게 해오시던 교직 생활을 정리하시고 점점 어둠으로 가게 되신 겁니다. 남편이 전역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뜬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들의 연락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하는 사람들 중 반은 걱정이었지만 반은 호기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 지친 어머니는 거의 세상과 단절하듯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죠. 지금도 그 많던 친구 한 번 안 만나시고 찾아오는 분도 없으십니다. 아버지랑 둘이 오붓하게 지내시면서 가끔 이모들만 만나죠. 남편은 다 이해한다고 자기 같아도 그랬을 거라고 얼마나 힘드셨냐며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식사를 하는 중에도 식사를 끝내고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고 저희가 집에 가려고 하는 걸 어머니께서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자구 내일 가지. 나 내일 강연이 있어서 안 돼, 엄마. 그럼 너 말고 준우라도 자고 가면 안 되나? 와, 엄마, 나 방금 좀 서운할 뻔했다. 장난이야. 조심히 올라가고 또 놀러와. 준우도 우리 다솜이랑 헤어지지 말고 또 와야 해. 아니다. 헤어져도 그냥 와. 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뭘 또 알겠대? 어머니는 저희가 갈 때까지 웃음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렇게 많이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내색은 안 하셨지만 전보다 많이 위축되고 조금 어두워지신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당당하고 밝았던 엄마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다는 건 왜 말 안 했어? 내가 말했잖아. 내 첫 미술 선생님이었다고. 아유, 그게 그런 뜻이었어? 난 그냥 처음 미술을 접하게 해준 분이 어머니라고 알아들었네. 아무튼 고마워, 다솜아. 뭐가, 그냥 다 네 덕분에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 따지고 보면 엄마랑 당신의 인연이 먼저 아닌가?
아, 이 여자가 또 따지네. 그냥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아직 완전히 당신 거 아닌데 착각하네. 남편도 저희 어머니와 재회한 뒤 한결 밝아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정말 사소한 다툼, 사소한 갈등조차 없이 저희 부모님의 축복 아래에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친정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 바쁜 주말에도 혼자 친정에 가서 제 목까지 부모님에게 재롱을 부리고 요리도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티는 안 내셨지만 아프신 뒤로는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제 미술을 할 수도 볼 수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어머니께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셨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권유로 말이죠. 남편은 외국에 눈이 안 보이는 일명 장님 화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에게 들려주었고 캔버스와 물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미술용품을 모두 정리했던 저희 어머니는 남편에게 받은 미술용품을 한동안 방 구석에 그대로 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부모님 댁에 놀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거실 바닥에 비닐을 까시고 그 위에 하얀 도화지를 놓고는 물감이 묻은 손가락으로 떠듬떠듬 도화지를 채워가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뭐해? 지금 그림 그려? 어머, 너희 벌써 왔어? 점심 지나고 온다더니. 장모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일찍 왔죠. 아이 참, 나중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지 마, 이건 연습한 거니까. 어머니는 일길장을 쓰다가 들킨 소녀처럼 황급히 도화지를 숨겼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마치 꿈을 꾸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연습하시며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던 작품을 바로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린 작품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구도도 어색하고 위치도 제각각인 그림이었지만 그 그림은 너무나도 순수했고 웨딩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저와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 나와 남편 모습은 이렇구나 싶어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너무 감동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희에게 어머니가 수줍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솜이랑 준우 지금은 훨씬 더 예쁘고 멋있어졌을 텐데 엄마가 볼 수가 없어서 아쉽네. 엄마가 웨딩드레스 입은 것도 턱시도 입은 모습도 봐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준우 얼굴을 기억하니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서 엄마 마음대로 그려봤는데 어때? 괜찮아?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엄마. 이게 뭐라고 고마워해. 울지 마, 우리 딸.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어머니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시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 먹기까지는 또 얼마나 큰 결심을 하셨을까. 참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좋다고 먼저 어머니를 안아드렸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한 남편 쪽을 쳐다봤습니다. 혼자 눈물을 닦으며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준우는 왜 대답이 없어? 선생님이 그린 그림 별로야?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태어나서 본 작품 중 최고로 멋있는 그림이에요.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솜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평생 사랑할게요.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처럼 꼭 붙어서 안아줄게요. 그래, 고마워, 준우야. 꼭 행복해야 해. 그날 셋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앞이 안 보이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나중에 아버지에게 듣게 된 건데 어머니께서 그림을 새벽까지 잠 안 자고 그리셨고 아버지가 옆에서 그림 그리는 걸 도와주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신다고 해요. 이번엔 저희 아버지를 그리고 계신다는데 아버지가 말해주시길 지금 아버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걸 어머니가 모르시는지 그림 속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아주 많아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저희를 그려주신 작품을 결혼식 날에 무대 한쪽에 전시하기로 했어요. 그 소중한 그림이 저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과 영원히 함께 기억되기를 바라면서요. 아, 그리고 남편은 요즘 새로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를 선생님이 아닌 어머니로 부르기로요.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제안하신 건데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선생님이냐며 이제 어머니로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어색한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신혼집을 어머니가 사시는 곳 근처로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친정살이도 좋다며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부모님 두 분이서 사시려고 준비한 집이라서 많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어머니께서 친정살이 하면 좋던 관계도 안 좋아진다며 둘이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고민 끝에 부모님 댁 근처에 신혼집을 잡았습니다. 원래 살던 지역보다는 학원과 거리가 좀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 남편과 함께 출퇴근하면 그 시간마저도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근처에 살면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효녀 노릇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남편도 같이 하자고 했고요. 드디어 다음 달이면 저희는 부부가 되어 저희 부부 잘 살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행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